확률과 통계의 그 첫 번째 시간, 페이지 12 순열 한번 볼게요. 자,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하고 조합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 연결해서 쭉쭉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쉽게 느껴질 거고요. 아, 나 이거 2년 전에 배운 건데 다 까먹었다라고 하는 친구는 순열하고 조합을 한 번 더 고1 거를 공부하고 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복습은 가능해요. 자, 경우의 수가 뭐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따라서 사건이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를 다 세는 거예요. 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합의 법칙을 씁니다. 어떤 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냐면 자, 서점에 가서 내가 영어 참고서 하나와 수학 문제집 하나를 고른다. 라고 한다면 영어 문제집도 사고 수학 문제집도 사고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어 문제집을 내가 사거나 소설책을 하나 사서 읽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공부할 책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사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동시에 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할 때 그럴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합의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를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설책을 고를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총 경우의 수는 각각 가지수의 합입니다. 고배 법칙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참고서도 사고 그리고 수학 문제집도 사고 동시에 고고 곱하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고고 곱하기 사고 고르고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각각 경우의 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열이 무엇이었느냐?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세 개의 문자 ABC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개를 뽑는 방법. 그냥 뽑기만 해요. 그럼 AB 뽑는 거랑 BA 뽑는 게 똑같죠? 그냥 두 개 뽑아라. 그럼 AB 뽑거나 BC 뽑거나 C 뽑거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순서랑 상관없어요. 근데 뽑아서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 라고 한다면 A, B 하고 B, A는 전혀 다르죠. A가 앞에 놓이는 것과 B가 앞에 놓이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고려해서 뽑은 후에 나열하는 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열이란 한마디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배열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어떻게 구하니? 자, NPR이라고 쓰고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NPR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총 개수, 얘는 뽑는 개수를 의미하고 P는 순서대로 줄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3P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줄 세워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 2. 첫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A, B, C 세 명이 있는데 그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라. 뽑아서 순서대로 줄 세워라. 라고 한다면 처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세 명 중에 한 명 뽑겠지.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으려면 누구든지 한 명 뽑혔으니까 두 명밖에 안 남아서 두 명 중에 한 명 뽑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요게 순열의 계산법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팩토리얼이라는 거 배웠죠? 3팩토리얼 3개 3팩토리얼 합니다.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3 빼기 2 팩토리얼 이해합니다. 그럼 뭐예요? 3-2 팩토리얼. 그럼 1 팩토리얼이네요. 그럼 얘 줄 세워볼까요? 3, 2, 1. 3, 2, 6이고 3, 2, 1 곱해도 6이죠. 그죠? 3-2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이니까 1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계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3개 중에 3개를 다 뽑아서 나열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얘 무슨 뜻이에요? 그냥 얘는 3팩토리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안 뽑을 겁니다. 뒷짐 주고 가만히 서 있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0팩토리얼이 무슨 뜻이에요? 0팩토리얼. 0팩토리얼도 1입니다. 선생님 0부터 차례대로 줄 세우는 건데 0 곱하기 뭐 하면 어차피 0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도 줄 세우지 않고 아무 짓도 안 하는 그 행동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의 수.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멍 때리고 있는 그 자세 하나. 그래서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0팩토리얼이 1이고 양쪽이 똑같으면 그냥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되고 NP 0 줄을 안 세우는 경우도 아무 짓도 안 하는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순열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집에서 학교 사이에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집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집에서 A를 거쳐서 학교를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집에서 B를 거쳐서 학교를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집에서 A를 거치고 B를 거쳐서 학교를 갈 수도 있고요. 집에서 B를 먼저 들렸다가 A를 거쳐서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죠? 뭐 돌아가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집에서 A로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하나, 둘, 두 가지 있고, 집에서 B로 가는 방법 하나, 둘, 셋, 세 가지 있고, B에서 A로 가는 방법 하나, 둘, 두 가지 있고, A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 두 가지 있고, B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 한 가지가 있겠죠. 곱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집에서 A 길도 고르고 학교로 가는 길도 고르고 고고 곱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A를 간다 두 가지, A에서 학교를 간다 두 가지, 총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집에서 B를 간다 세 가지, B에서 학교 간다 한 가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A를 간다 두 가지, A에서 B를 간다 두 가지, B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 한 가지, 전부 네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B로 간다 세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고 두 가지, A에서 학교 간다 두 가지, 얘는 12가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총 23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7PR 했더니 210이래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7부터 차례대로 R개 곱했는데 210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7 곱하기 6. 그죠? 7, 6에 42. 그 다음에 하나 더 곱하면 5. 6, 5, 30에다가 3, 7에 2. 210이네요. 3개 곱했더니 210이 나오네요. R은 3이군요. 7부터 차례대로 3개 곱하세요. 이런 뜻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NP 이거 90이에요. 뭔진 모르겠지만 N부터 차례대로 한 개씩 이렇게 적어지게 두 개만큼 곱했더니 그게 90이래요. 그럼 뭐 얘 전개해가지고 전체 다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필요 없겠죠. 10 곱하기 9 하면 90 나오잖아요. 10 곱하기 9 하면 N이 10이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NP4하고 20 곱하기 NP2하고 똑같아요. NP4 어떻게 할까요? N부터 차례대로 4개. 하나, 둘, 셋, 넷. 한 개씩 작아지게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NP2, N-1하고 앞에다 20 곱해주면 그게 같겠죠. 그럼 어차피 N은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자연수 똑같이 얘를 나눌게요. 없애면 요것만 남겠죠. 정리합니다. 얘는 n의 제곱 마이너스 5n 2, 3은 6, 6은 20, n의 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얼마예요? 14는 0, 7이 14. 그러면 n 마이너스 7, n 플러스 2는 0. n이 7이거나 또는 n은 마이너스 2인데 자연수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러면 n은 7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5번도 볼게요.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다. 그럼 5 팩토리얼이죠. 일렬로 세우는 건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느낌표처럼 쓴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 숫자부터 차례대로 한 개씩 줄여서 1까지 곱하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5P5가 그런 뜻입니다. 5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줄 세워 5 팩토리얼이죠. 5, 4, 3, 2, 1 다 곱하면 얘는 120 이렇게 됩니다. 120까지가 있겠습니다.
5P3 어떻게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5부터 차례대로 3개만 곱해라. 5, 4, 3 이렇게 곱하라는 얘기죠. 얘는 곱하면 5, 4, 20 곱하기 4면 60. 자, 그 다음에 9PR 했더니 70이래요. 뭐 너무 쉽지 않아요? 9부터 차례대로 적어지게 한 개씩. 9, 8에 72. 그죠? 2개 곱했네요. R은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7번 봅시다. 남자 4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운대요. 근데 여자 3명이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이웃하는 애들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어차피 얘네끼리는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한 명이라 치고 그럼 전체 하나, 둘, 셋, 넷, 5명. 5명 배열하면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5명 배열하는 거 5팩토리얼. 그 다음에 모두 해야 돼요. 여자애들끼리 이웃한다 그랬지 얘네들끼리 순서를 정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애들끼리도 줄 세워가면서 순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여자애들도 줄 세우고 고고 곱하기 그럼 5팩토리얼 아까 위에서 계산했죠. 120. 5팩토리얼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5팩 그러면 120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이죠. 그러면 정답은 72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원순열도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어요. 자, 원순열이 뭐냐면요. 이렇게 원의 형태로 배열하기 때문에 돌리면 같아지는 거. 그죠? 돌리면 어떤 자리도 특별히 왕, 신하 이런 자석이 없습니다. 선생님, 학생 이런 자석, 지정사기 없고요. 그냥 테이블로 돌리면 어디 앉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돌려서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네 그림, 요거. ABC, 요거랑 ABC, ABC. 얘네들은 다 같은 그림입니다. 그죠? 돌리면 같아지니까요. 테이블로 돌리면 앉은 배열이 어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원탁에도요. 한 자리를 지정합니다. 자, 여기 원탁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원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시면 여기 앉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사장님이 오시면 이 A석은 사장님 지정석입니다. 하면 옆에 앉고 싶겠니? 안 앉고 싶겠죠. 그러면 자리가 정해집니다. 아, 저는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으로부터 아니면 사장님하고 제일 먼 자리에 앉을 거예요. 저는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저는 사장님의 오른쪽에 앉을 거예요. 저는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왼쪽에 앉아서 막 음식도 좀 이렇게 덜어드리고 물도 따라드리고 술도 한 잔 따라드리고 할 겁니다. 이렇게 앉고 싶은 자리 그리고 앉아야 되는 자리가 이제는 자리의 순서가 생깁니다. 돌리면 달라요. 돌려도 사장님은 계속 사장님의 자리가 있을 거고 사장님의 왼쪽, 사장님의 오른쪽, 사장님의 건너편 이렇게 자리가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석이 있겠죠. 그럼 사장님이 딱 사장님 자석을 정하고 나면 나머지 자리는요. 이름이 생깁니다. 사장님의 왼쪽, 사장님의 오른쪽, 사장님의 대각선, 사장님의 건너편 뭐 이런 자리가 생겨요. 그래서 순서 있게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자리 한 개를 빼고 6개 자석 중에서 한 개 사장님 자리를 빼고 그 나머지는요.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자리가 생기거든요. 돌려도 사장님의 옆자리, 돌려도 사장님의 건너편 자리 이렇게 자리가 다른 자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자리를 딱 배열하고 나면 나머지 자리는 원순열과 상관없이 돌려도 똑같다 이런 의미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직순열, 차례대로 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순열을 계산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얘는 사장님 자리 하나 딱 지정하고 그 나머지만 n-1 팩토리얼로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각형의 원순열이 있어요. 자, 다각형도요. 돌리면 같아요. 돌리면 같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각형이라면 어차피 2명 모두 돌리면 똑같겠네요. 단 요건 다르죠. 자, 내가 오른쪽 끝에 치우쳐서 앉을 건지 왼쪽 끝에 치우쳐서 앉을 건지는 달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 가족이 5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남동생이 한 명 왼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럼 남동생은 어디서 먹어야 되냐면요. 나랑 남동생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내가 있고 여기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요런 순서대로 앉으면 밥 먹기가 너무 불편해요.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난 이쪽 손으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남동생은 왼손잡이니까 이쪽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럼 둘이 되게 부딪히겠죠.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 앉고 남동생이 왼쪽에 앉을 때 이렇게 내가 여기 앉고 남동생이 여기를 앉는다면 나는 이쪽 손으로 밥을 먹고 남동생은 이쪽 손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불편할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들이 요렇게 앉는 거와 요렇게 앉는 건 엄연히 다른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A가 여기 앉는 것과 A가 여기 앉는 요 두 가지만큼은 적어도 다르다. 왜? 돌린다고 해도 내가 식탁을 아무리 돌려도 나랑 남동생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내가 오른쪽, 남동생이 왼쪽 이렇게 앉아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김없이 불편한 경우가 돼요. 그래서 불편한 경우와 안 불편한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다른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 오른쪽 왼쪽 이렇게 경우의 수가 있으면 n-1 팩토리얼하고 이렇게 2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식탁이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빠나 뭐 주로 할아버지나 회장님석이 이렇게 하나 있고 나머지 이런 좌석이 있어요. 혼자 앉는 좌석, 둘이 앉는 좌석이 있다면 사실 내 동생하고 내가 혼자 앉는 좌석에 내 동생이 앉아버리면 뭐 다른 식구들끼리 서로 부딪힐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혼자 앉는 좌석에 앉을 거니 아니면 둘이 앉는 좌석에 앉아서 왼쪽에 앉을 거니 오른쪽에 앉을 거니 너 혼자 앉을 거니 이렇게 세 가지가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n-1 팩토리얼 한 다음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좌석을 선택하는 게. 돌려도 같아지지 않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석을 선택하는 거, 그거 돌려도 다른 경우, 그거 세 가지만큼은 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의 학생이 둘러앉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얘도 원탁이라고 생각하세요. 돌려서 요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내가 요 좌석에 앉으나 내가 요쪽 줄에 앉으나 내가 요쪽 줄에 앉으나 이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왼쪽 끝에 앉을 거니 오른쪽 끝에 앉을 거니 이건 중요하죠. 아까 남동생처럼 왼손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잘 배열해서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달라요. 내가 왼쪽 끝으로 갈 거니 오른쪽 끝으로 갈 거니는 돌린다고 해서 오른쪽 끝에 있는 애가 한 바퀴 돌린다고 해서 왼쪽 끝으로 오진 않으니까요. 저절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일단 6명 중에서 1명 빼서 사장님 한 명에 앉히고 나면 그 다음에 직순열로 배열하면 되겠죠. 그러면 6-1 팩토리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앉니 오른쪽에 앉니 이거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5 팩토리얼 아까 얼마라 그랬어? 외우더라 그랬죠? 120 곱하기 2 그래서 240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이 원턱에 둘러앉을 때 모든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냥 둘러앉는데 8명을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와서 앉으면 그 학생이 왼쪽, 그 학생이 오른쪽, 그 학생이 왼쪽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각선, 뭐 가장 먼 자리 이렇게 자리가 생길 테니까 그냥 8-1 팩토리얼 하시면 됩니다. 7 팩토리얼. 그죠? 7, 6, 5, 4, 3, 2, 1 곱하면 504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데. 그럼 여학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웃하여 앉는다고 그랬으니까 지네들끼리 쪼르륵 앉을 거니까 한 명이라 치고. 그죠? 한 명, 둘, 셋, 넷, 다섯, 6명. 6명을 원탁에 둘러앉게 합니다. 남학생 5명하고. 그죠? 그러면 6-1 팩토리얼. 6-1 팩토리얼 하고 여학생끼리 지들끼리 자리 바꿔야 되겠죠. 3 팩토리얼.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1 5 팩토리얼 값은 잘 나온다. 외워둬라. 120. 3이 6 이렇게 해서 720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3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으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학생을 앉혀놓고 그 남학생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끼워 넣으면 됩니다. 이웃해도 좋은 애들끼리 먼저 배열을 하세요. 이렇게 남 이렇게 배열하고 여학생 어차피 3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학생이 앉을 자리는 몇 개예요? 여학생 여기 앉아도 되고 여라고 쓰지 말고 그냥 자리로 표시를 할게요. 여학생 요 자리에 앉아도 되고 요 자리에 앉아도 되고 요 자리에 앉아도 되고 요 자리에 앉아도 되고 요 자리에 앉아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학생을 이렇게 앉혔다고 칩시다. 요렇게 앉았어요. 그럼 여학생은 어차피 3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앉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남학생끼리 얘네들끼리는 그냥 붙어 앉은 거예요. 이렇게 붙어 앉은 거예요.
특별한 의미 없어. 얘네들이 셋이 붙어 앉고 이 남자 얘와 얘 사이에 여자 한 명 앉고 남자 얘와 얘 사이에 여자 한 명 앉고 얘네 둘 사이에 여자 한 명 앉고 이렇게 앉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남학생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고 여학생들한테 자, 저 사이 중에서 아무 자리나 가서 앉아. 그리고 안 앉는 자리는 의자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냥 8명 다 앉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자, 이렇게 자리를 칸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의자 쏙 치워버리면 여학생들 배열이 저절로 될 거니까 남학생은 원탁에 배열합니다. 남학생 5명 원탁에 앉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5-1 팩토리얼. 얘가 있겠죠. 4 팩토리얼. 있으니까 얘는 24가지. 요렇게 있고 남학생 배열하고 그 사이에 여학생 배열할 건데요. 이거는 팩토리얼로 배열 못해요. 자리 몇 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몇 자리만 골라 앉으면 돼요. 아, 5개 중에 순서를 생각해서 3자리에만 여학생 앉혀.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5부터 3개. 그죠? 그러면 20 곱하기 3, 얘는 60까지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남학생 배열하고 여학생 배열하고 고고 곱하기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1440. 자, 11번 볼게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 교대로 앉는데요. 그럼 남학생을 배열하든 여학생을 배열하든 그냥 앉히세요. 그죠? 그럼 남학생 일단 먼저 앉힐게요. 뭐 남자를 먼저 앉히든 여자를 먼저 앉히든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4명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학생 사이사이에 이렇게 앉히면 되겠죠? 자, 남학생을 배열한다. 몇 가지예요? 4-1 팩토리얼 원탁이니까 3 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여학생 4개의 자리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4자리에 배열해라. 뭐예요? 얘는 4, 3, 2, 1. 4 팩토리얼이랑 똑같죠?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4 팩토리얼은 24. 그래서 6 곱하기 24 하면 144가지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자, 13번. 원탁은 원탁이지만 원탁처럼 원탁인 듯 원탁 아닌 문제. 그죠? 자, 그다음 1번 볼게요. 얘는 원탁처럼 일단 배열을 할게요. 원탁처럼 어떻게 배열합니까? 8명인데 8-1 팩토리얼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7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 앉을래? 오른쪽에 앉을래? 이것만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7 팩토리얼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7 팩토리얼 아까 계산한 적 있는데요. 5040. 5040 곱하기 2는 얼마예요? 1080.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9명이네요. 원탁인 듯 둘러 앉아야 되니까 9-1 팩토리얼. 즉 8 팩토리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리가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삼각형에서 보면 여기 앉으나 이쪽 줄에 앉으나 이쪽 줄에 앉으나 이쪽 줄에 앉으나는 똑같을 텐데 자, 맨 왼쪽에 앉을래? 가운데 앉을래? 오른쪽에 앉을래는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8 팩토리얼 곱하기 3가지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4320 곱하기 3 12960. 그런데 이렇게 큰 수 실제로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큰 수 계산하라고 안 해요.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보기에서 고르라 그러면 이런 답이 있을 겁니다. 이런 답은 볼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선 지금 노가다 시간은 충분하니까 한번 해보란 얘기고요. 실제로 답이 팩토리얼로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다 곱해서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3번. 인간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럼 원탁인 듯 둘러 앉아야 되겠죠. 10-1 팩토리얼 하시고요. 즉 9 팩토리얼 하시고요. 이 답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9 팩토리얼 하시고 그 다음에 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리의 배열을 보면요. 자, 얘랑 얘 쪽에 앉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얘네들끼리 가운데 앉을래? 왼쪽 앉을래? 오른쪽 앉을래?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명 앉는 좌석에 여기랑 여기 앉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2명 앉는 좌석에 왼쪽에 앉을래? 오른쪽에 앉을래? 총 이렇게 5가지 경우수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9 팩토리얼 곱하기 5. 이게 답입니다. 그 복잡한 계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 9 팩토리얼, 뭐 11 팩토리얼 이런 거 계산하라고 안 해요. 답에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답도. 자, 15번 볼게요. 이번엔 색칠하는 거. 이것도 원순열처럼 잘 색칠해야 돼요. 그림과 같이 4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영역을 빨강, 파랑, 노랑, 초록 4가지 색깔로
이용하여 색칠할 거예요. 그러면 뭐 먼저 염두에 두면 되냐면요. 가운데 가장 많이 인접해져 있는 그 가운데 색깔을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는 돌리면 똑같잖아요. 원순열처럼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중앙에 있는 부분 가장 많이 인접한 데를 내가 색칠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요 중앙을 먼저 색칠을 해놓고 무슨 색깔이든 색칠하세요. 네 가지 색깔 있겠죠. 4 곱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돌리면 똑같잖아요. 뭐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얘가 달라지나요? 색깔이? 응? 이렇게 돌려도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응? 좌우 다 어떻게 돌려도 원순열처럼 계산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요거 하나 둘 셋 이 색깔 색칠하는 건 원순열처럼 돌려도 똑같으니까 3-1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 해서 8가지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자, 17번도 볼게요. 5개 영역으로 모두 5가지 색으로 칠한대요. 그러면 얘도 가운데 부분에다 먼저 칠할게요.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칠할 수 있는 방법. 5가지 색깔 중에서 골라서 칠할 거 아니에요. 5팩토리얼 아니죠. 5가지 색 중에서 골라서 칠할게.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부분은 원탁에 둘러하는 거랑 똑같죠. 돌려도 똑같잖아요. 모양이 합동인 게 4개가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4-1 팩토리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 3팩토리얼이니까 6, 5 곱하기 6은 30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유제 18번도 마찬가지예요. 바닥 색깔만 5가지 중에 골라서 칠한다면 나머지 옆면은 돌려도 똑같잖아요. 정사각뿐이잖아요. 돌려도 똑같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팩토리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색깔 중에서 빼기 1 팩토리얼 해서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 순열이 무엇인가? 중복하여 택하는. 예를 들면 아까는 A, B, C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 A, B 고르거나 B, C 고르거나 C, A를 골랐다면 이번에는 A, A 골라도 되고 B, B 골라도 되고 C, C 골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해서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골라도 돼요. 똑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골라도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문자를 계속 골라도 되는 거, 여러 번 뽑아내도 되는 거를 중복 순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순열을 중복 순열이라고 하고요. 얘는 파이라고 씁니다. N 파이 R 이렇게 N 파이 R 이렇게 씁니다. 얘 계산은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요. A, B, C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그럼 2개를 뽑을 건데 우리가 중학교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2개를 뽑을 거면 2개의 좌석이 있네요. 2개의 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너 누구 뽑을 거니? 네, 저는요. 첫 번째 A, B, C 3가지 중에 하나 고를게요. 고르고 또 골라야 돼요. 한 명 골랐어요. 하나 골랐어요. 그런데 또 걔를 또 고를 수 있어요. 여러 번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고를래요? 두 번째도 A, B, C 중 3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겠죠. 그럼 얘는 3의 제곱까지 경우의 수 9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N가지 중에서 R가지를 고르는데 중복해서 고를 거예요. 자, 3가지 있었으니까 3 곱하기 3,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N의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보니까 EBS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N이 있습니다. 이거 화살표예요. 요거 화살이에요. 화살을 쏩니다. 어떻게 쏘냐? 이렇게 쏩니다. 요게 화살에다가 묶어서 얘를 디용 하고 날려서 여기다 탁 갖다 얹습니다. 그래서 N의 R제곱 파이를 이렇게 길게 쓰시고 여기다 R을 얹어가지고 얘를 당겨가지고 병 여기다가 올리세요. 화살표를 화살 시위를 활 시위를 슉 당겨다가 팅 하고 올려서 N 옆으로 올려주세요. N의 R제곱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란 얘기입니다. 요게 편안하면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지만 원리가 N개 중에서 계속 N개 중에서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N가지 경우의 수가 계속 있으니까 N을 제곱하고 2제곱하고 3제곱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중복 가능한 내가 뽑아야 할 문자의 개수들 혹은 숫자의 개수들 선택 가능한 것. 그지? 선택 가능한 거의 개수 중에서 내가 딱 고를 것의 개수가 R. 2개를 고른다. 3개 중에서 선택할 건데 2개만 고른다. 택하는 것의 개수가 R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고른다. 이것도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문자가 A, B 2개밖에 없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개 고른다? A, A, A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A, A, B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A, B, B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B, B, B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 뭐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의 세제곱.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순서대로 이거 A, B 두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는 것도 이거 말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B, A, B 이런 것도 있을 거고 B, A, A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순서 다 고르면 얘도 8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N보다 R이 더 큰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파이는 곱을 뜻하는 프로덕트의 첫 글자 P 그리스 문자로 파이라고 씁니다. P를. 그래서 대문자 그리스 문자로 P에 해당하는 파이 파이라고 읽습니다. N 파이 R 이렇게. 자, 개념하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어차피 0이 없으니까요. 고를게요. 첫 번째 자리 숫자. 어차피 중복해서 골라도 돼. 111, 222, 444 이런 것도 다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첫 번째 4가지 중에서 하나 고를게요. 저. 자, 두 번째 중복해도 된다면서요? 두 번째도 4가지 중에 고를게요. 세 번째도 4가지 중에 고를게요. 그럼 결국 4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기호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할 파이죠. 몇 개를 고르래요? 3가지를 고르래요. 그럼 얘를 갖다가 병 갖다 얻는다라고 했으니까 4의 세제곱 똑같죠? 그죠? 4의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64가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보자. 자, 1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5개의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서로 다른이네요. 서로 다른. 그럼 중복해서 고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르면 돼요? 5개 중에 순서를 정해서 3개를 배열하라 이런 뜻이에요. 순서가 있는 거죠, 얘는. 그죠? 이미 123, 231, 321 이렇게 순서가 다 다른 것을 고려해서 얘는 뽑아서 줄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60 서로 다른이면 그냥 순열입니다. 중복을 허락하여 그러면 중복 순열입니다.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자리 정수를 만드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3을 병 올려서 5의 세제곱 125가지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드디어 0이 나왔습니다. 0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맨 앞자리 100의 자리에는요 0이 들어갈 수 없어요. 0, 121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맨 앞에는 몇 가지 고를 수 있어요. 100의 자리에는 1, 2, 3, 4 4가지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5개 숫자 중에서 뭐 고를까요? 한 개를 골랐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 썼던 거 못 써요. 그럼 3이 되고 싶은데 아니죠. 0. 아까 100의 자리 쓸 수 없었던 0이 있으니까 또 아직 4가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원래는 5개 중에 2개 고르고 나면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으니까 여기 3. 이렇게. 얘만 0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4, 3, 2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4, 3, 2 이렇게 한 개씩 줄어들고 싶지만 사실은 여기는 0 하나 끼워들면 4가 되는 거고 여기도 0도 고를 수 있었으니까 0 하나 더 끼워들면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하나 줄어들고 4, 3. 원래 5, 4, 3이었던 게 4, 4, 3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순열로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굳이 계산한다면 계산할 수도 있겠죠. 먼저 100의 자리 한번 뽑아 놓고 10의 자리, 1의 자리는 100의 자리에서 뽑은 거 4개 중에서 뭐 고른다.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 그럼 얼마입니까? 4, 4, 16, 16 곱하기 3이니까 48. 자, 얘도 두 번째 문제도 0이 들어있네요.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대요. 그럼 뭡니까? 첫 번째 자리는 0이 안 되니까 4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될 거고요. 0 써도 된다면서요. 중복도 된다면서요. 100의 자리 썼던 숫자도 되고 0도 되니까 얘는 5가지. 줄어들지 않아요. 얘도 중복을 허용하면 얘도 역시 0부터 5까지 5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25 곱하기 4 하니까 얘는 100가지. 이럴 때는 중학교 때 방법으로 이렇게 푸는 게 더 간단합니다. 굳이 순열로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였어요. 자, 23번 문제 봅시다. 모수부호 동그라미와 찍 이거 2가지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찍찍 동글동글 찍찍 동글동글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모수부호 암호로 신호를 씁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뽑을 수 있는데 내가 뽑을 수 있는
그 처음에 정해진 문자가 요거랑 요거 달랑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두 가지 중에서 중복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맞죠? 중복해서 뽑을 수 있어요. 5개를 뽑는데요. 5개. 그럼 5개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5개를 뽑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병 올려서 2의 5제곱 얼마예요? 32가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 없어요. 2파이, 2p5 이런 건 없습니다. 2 퍼뮤테이션 5 이런 건 없어요. 왜요? 2개밖에 없는데 순서대로 한 개씩만 뽑아서 5개를 나열해라? 숫자가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5개를 뽑는 게 가능합니까? 선생님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파이 중복해서 뽑을 수 있을 때는요. n이 r보다 더 작은 경우가 가능하다. 이거 선생님 무조건 큰 수에다가 작은 수를 이렇게 제곱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앞에가 미수로 오고 뒤에 있는 뽑을 수 있는 개수가 이렇게 위에 있는 지수로 선택이 됩니다. 자, 25번 볼게요. 집합이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1대1 함수래요. 그죠? 그러면 x에 있는 a, b, c 얘네들이 a가 몇 개 중에 하나 뽑을 수 있냐면요. 4개 중에 하나 뽑을 수 있습니다. 1대1이니까 만약에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x가 있고 얘가 a, b, c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고 얘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뽑을 거예요. a가 만약에 뭐를 한 개를 뽑았어요. a 몇 개 중에 뽑을래? 라고 한다면 선생님 저 a는요 뭐 4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뽑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선택을 했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 선택했어요. 그럼 b는요 a가 뽑은 애는 못 뽑아요. 1대1 함수라면서요. 1대1 함수라면서요. 그러면 1은 화살표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1은 더 이상 b나 c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뽑을 수 있는 거는 3가지 중에 하나 고를 거예요. 그 다음에 c는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게 어디로 가든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4개 y에 있는 원소 4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3개만 뽑아줘. 이거랑 같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얘도 순열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A가 1에 뽑는 거랑 A가 2에 뽑는 거랑 A가 3에 뽑는 거랑 A가 4에 뽑는 건 엄연히 다른 경우의 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4개 중에서 3개만 뽑아. A, B, C 3개 값만 뽑아주면 됩니다. 4개 다 뽑을 필요는 없으니까 3개만 뽑아서 지들끼리 이제 줄 세워서 화살표 주면 됩니다. 그죠? 요거랑 똑같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4p3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4, 3, 12, 24까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함수이기만 하면 돼요. 함수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A도 1로 가도 되고 B도 1로 가도 되고 C도 1로 가도 됩니다. 중복해서 뽑고 나머지 안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이 가능해요. A도 2로 가고 B도 2로 가고 C도 2로 가고 이것도 가능하고요. C는 2로 가고 B는 3으로 가고 A는 3으로 가고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 중복해서 Y값이 선택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4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만 뽑아줘. A, B, C 3개 값은 뽑아줘야 되니까 3개는 반드시 뽑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위로 평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한번 볼게요. 3명의 학생 A, B, C가 있는데 1반, 2반에 얘를 반을 배정한대요. 한 반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그 반은 뽑아도 돼요. 너네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반 배정하는 것도요. 사실은 중복해서 뽑는 거죠. 1반에 뭐 20명이 있다. 그러면 20번 중복해서 뽑을 수 있죠. 1반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자, 배정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얘는 보자마자 중복 순열이다. 깨달아야 돼요. 얘는 순열이 아니죠. 중복 순열이죠. 반 2개밖에 없는데 ABC 애들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도 배정받지 않는 반이 있어도 좋다라는 얘기를 보면 이거예요. 한 군데로 쫙 몰려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글씨를 발견하는 순간 이거 중복 순열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뽑을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죠. 1반, 2반. 그럼 2개 중에서 뽑으세요. 몇 번 뽑아야 돼요? 3번 뽑아야죠. 학생 3명이니까.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총 8가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얘는 중복하여 이런 말이 없어도 당연히 1반, 2반 안에 뭐 여기에 한 명도 배정받지 않는 반이 있어도 좋다. 이런 얘기. 한 명도 선택하지 않는 호텔이 있어도 좋다. 이런 말. 뭐뭐 해도 좋다. 이런 말을 발견하면 이거 중복 순열 아니야?
중복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함수로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 생각이 딱 와닿습니다. 어떤 걸 n으로 써야 될지 어떤 걸 r로 써야 될지. 자, 29번. 4명의 여행자가 3곳의 호텔에 투숙한대요. 근데 밑에 써있죠. 단 한 명도 투숙하지 않은 호텔이 있어도 좋다. 그래서 내가 x, y로 얘를 한번 함수로 나타내봤어요. 그럼 4명 A, B, C, D 사람 3곳에? 그럼 얘가 이렇게 4명이 전부 다 야 우리 A가 진짜 좋다더라. A로 다 가자.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중복해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고를 수 있는 호텔이 3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3가지 호텔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사람이 모두 들어가서 숙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4사람이 같은 곳. 투숙하지 않는 호텔이 있어도 좋다는 건 한 군데만 몰려도 된다는 뜻이고 중복해서 골라도 된다 이런 뜻이니까 중복 이거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얘는 3의 4제곱이 되니까 81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얘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A, B, C, D 사람이라면요 같은 것이 없어요. 지구상에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쌍둥이도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죠? 사람이라면 같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뭐냐? 자,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있는 만큼을 나눠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A가 2개, A, A, B라고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숫자의 집합이 있어요. 숫자에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얘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러면 A, A, B 해도 되고 A, B, A 해도 되고 B, A, A 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이럴 수 있어요. 자, A가 이렇게 A1, A2, B라고 해보면 A, A, B라고 해도 A1, A2, B 이렇게 놓은 경우가 있고 A2, A1, B 이렇게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A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순서를 바꿔도 우리 눈에는 A, A, B, A 형태로 보이겠구나. 이 2가지가 같은 게 생기지만 우리 눈에는 A, A, B 하나로만 이렇게 세워지겠구나. 그럼 2로 나눠줘야 되겠네. 똑같은 A에 대해서 이런 원래 A1, A2로 보면 이런 2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걔네가 결국 같은 경우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눠줘야 되겠네. 그러면 똑같은 게 들어있다면 그 개수만큼은 나눠줘야 되겠어. 걔네들이 순서 바꾸는 거. 첫 번째 A랑 두 번째 A가 순서 바꾸는 그런 경우의 수로는 나눠줘야 되겠어. 그래서 그 똑같은 게 있는 팩토리얼만큼은 이렇게 나눠주자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얘가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와닿도록 한번 해볼게요. 개념 확인. 다음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일렬로 나열하는데 1번은 문자가 몇 개입니까? 6개 있죠? 문자가. 그럼 일단 6팩토리얼을 할게요. 그런데 첫 번째 A, 두 번째 A, 세 번째 A, 네 번째 A가 지들끼리 순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A, 두 번째 A, 세 번째 A, 네 번째 A가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이 6팩토리얼 안에는요. 걔네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다 고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주면 되느냐? A끼리 다 똑같은 거였겠지. 지들끼리 순서 바꾸는 경우도 내가 다 세버렸네. 다른 걸로 취급하고 세버렸네. 그러면 지들끼리 순서 바꾸는 건 그냥 나눠주자. 라고 계산합니다. 그럼 이거 굳이 6팩토리얼 다 계산하고 4팩토리얼 다 계산해가지고 답 쓰는 거 아니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6, 5, 4, 3, 2, 1, 4, 3, 2, 1 이렇게 어차피 나눠질 거잖아요. 이렇게 약분하고 각각 구해가지고 약분하지 마시고 나누기 하지 마시고 그냥 30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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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6가지 문자 나 나열합니다. 라고 해놓고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나열했어요. A, A, A 얘네들이 어차피 똑같은 건데 걔네들끼리 순서 바꾸는 것도 내가 순서대로 다 6개를 배열을 해버렸네요. 그럼 걔네들끼리 A끼리 나누는 거 A끼리 똑같은 거 A, A, A 지들끼리 순서 바꾸는 건 하나로 보고 나눠줘야 되고 B, B B도 2가지가 똑같은 게 들어있네요. B, B끼리 지네들끼리 앞치락 뒤치락 쓴 거 얘네들도 다 계산된 거니까 얘네들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6, 5, 4 곱하기니까 점으로라도 표시해 줄게요. 밑에는 3, 2, 1 곱하기 2, 1 그럼 3이 1, 3이 1 이렇게 날려보내시고 2,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 2, 10에다 6 곱하니까 60까지.
자, 세 번째. A, A, B, B, C, C. 그럼 어차피 6개니까 문자 6개 일렬로 배열할게요. 어머나 내가 또 실수를 해버렸어요. A 2개가 자리 바꾸는 것까지 내가 다 셌네. B 2개 어차피 똑같은 B인데 자리 바꾸는 것까지 다 세버렸네. 팩토리얼 안에다가. C 어차피 똑같은 거 2개인데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순서까지 다 세버렸네. 아 실수를 했구나. 자 그럼 2개 걔네들 A끼리 자리 바꾸는 거 B끼리 자리 바꾸는 거 C끼리 자리 바꾸는 거 요런 거만큼은 내가 다시 나눠주자 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되겠죠. 6, 5, 4, 3, 2, 1인데 2, 1 곱하기 2, 1 곱하기 2, 1만큼. 그러면 2, 2, 4, 2, 2는 4 이렇게 약분하면 되겠죠. 6, 5, 30에다가 3 곱하면 90까지. 자,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조금 와 닿나요? 자, 그러면 와닿길 바라면서 31번 문제 봅시다. 5개의 숫자 1, 2, 3, 3, 3. 5자리 정수 0이 없는 걸 확인했고 그럼 일단 5개의 숫자 순서대로 줄 세우면 되겠죠? 그죠? 순서를 고려하여 5개의 숫자니까 5팩토리얼 할게요. 그런데 333 얘네들 셋이 똑같은 애였는데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5팩토리얼 안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걔네들 3개의 숫자를 자리 바꾸는 이렇게 지네들끼리 순서 바꾸는 거. 요거 5, 4, 3, 2, 1 나누기 3, 2, 1. 그러니까 나중에는 3, 1, 3, 1 이렇게 서로 슉슉 날아갈 거니까 5, 4, 20만 남겠네 하고 나중에는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자, 두 번째. 5개의 숫자 1, 1, 1, 2, 2. 근데 얘를 5개를 다 배열하면 진짜 좋겠어요. 5개를 다 배열한다면 5팩토리얼 한 다음에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똑같은 게 3개, 2개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4개만 뽑아서 숫자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럼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요. 딱 2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자, 1이 2개, 2가 2개. 뭐 1로만 다 4개를 뽑을 수 있거나 2로만 다 4개를 뽑을 수 있거나 뭐 2, 3개, 1 하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2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1을 하나만 쓰거나 1을 2개 쓰거나 1을 하나만 쓰거나. 그죠? 1을 하나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2가 3개가 있으면 1을 하나만 쓸 수 있을 텐데 1을 하나만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2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얘가 첫 번째 경우의 수, 얘가 두 번째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경우의 수는요. 4개를 줄 세울게요. 그런데 어머 1이 2개, 2가 2개.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것도 모두 다 내가 세버렸네요. 어머나 실수.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나눠줄게요. 라고 한다면 4, 3, 2, 1, 3, 2, 6 6가지. 그죠? 얘는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 얘도 숫자 1, 1, 2. 얘는 4개 다 배열했어요. 근데 1, 1, 1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까지 내가 다 세워버렸네요. 그럼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다시 그런 만큼은 나눠서 없애버리면 되겠죠. 4, 3, 2, 1 나누기 3, 2, 1. 결국 4만 남겠죠. 요렇게.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거. 1, 1, 2, 2로 만들면서 동시에 1, 1, 1, 2로 만들 수 있나요?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6 더하기 4에서 10까지 동시에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1, 1, 1, 2. 1112하고 1122하고 같은 수 아니죠. 그죠?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곱하지 말고 이렇게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10가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33번 5개의 숫자를 모두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를 구하래요. 일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0이 껴있으니까 선생님 0이 껴있으니까는 앞에다가 0을 쓸 수 없으니까 얘를 빼고 나머지를 배열할까요? 나머지를 배열하다 보니까 또 1, 1, 1이 뭐 3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할까요? 하지 마시고 일단 전체 중에서 0으로 시작하는 것만큼을 빼줄게요. 전체 어떻게 구합니까? 숫자 5개죠? 5팩토리얼 중에서 뭐 있습니까? 1, 1, 1 3개가 중복되네요. 1, 1, 1 3개 자리 바꾸는 거 그거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5, 4, 3, 2, 1, 3, 2, 1 날려버리고 5, 4, 20 20까지 전체는 20까지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으로 시작하는 거 앞에다 0을 고정으로 탁 박아두고 뒤에 줄 세우면 되겠죠. 나머지 1, 1, 1, 2 이거 나머지 숫자 1, 1, 2, 2를 배열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를 배열할게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1, 1, 1 이렇게 3가지가 반복되고 있네요. 1, 1, 1 그만큼을 나눠주면 됩니다. 4, 3, 2, 1 나누기 3, 2, 1이니까 4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가지 중에서 4가지를 빼면 총 1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앞에 0이 있을 때 0이 없을 때 뭐 이런 거 다 나누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얘는 사실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되죠. 1, 1, 1, 2잖아요. 2가 맨 끝에 오거나 2가 여기 오거나
2가 여기 오거나 2가 여기 오거나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굳이 뭐 이렇게 팩토리얼 갖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2가 맨 뒤에 오거나 두 번째 오거나 세 번째 오거나 네 번째 오거나 이거 네 가지 경우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 개수 중에서 0으로 시작하는 개만 빼버리는 게 간단하다.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35번 문제 볼게요. 미니멈 7개 문제가 있는데 모두 나열할 때 다음의 경우 모든 경우의 수 몇 개 있습니까? 7개를 그냥 배열할게요. 뭐 하면 돼? 7팩토리얼을 하면 되겠죠. 7팩토리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i도 2개, m은 3개, i 2개, n 하나, u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중복해서 있지 않은 거, 중복한 거 m이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i가 2팩토리얼 있으니까 걔네들이 순서 바꾸는 것도 구해준 거니까 걔마저 약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7, 6, 5, 4, 3, 2, 1 하고 3, 2, 1, 2, 1, 2, 1, 2, 1, 3, 2, 6 나머지 계산하면 되겠죠. 5, 4, 20에다 7, 3, 21 그러면 42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양 끝에 m이 온대요. 그럼 m 빼고 문자 몇 개 남았습니까? 5개 남았죠. 그러면 5개만 줄 세우면 되겠네요. 5팩토리얼. 그런데 m은 이미 양쪽에 2개 썼기 때문에 m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m으로 나눠줄 필요는 없을 거고요. i가 2개 들어있으니까 i만 순서 바꾸는 거 요것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 4, 3, 2, 1, 2, 1 약분되면 5, 4, 3 곱하면 60까지 이렇게 있겠죠. 자, 그 다음에 m이 모두 이웃한대요. m이 모두 이웃한대요. 그럼 m이 이웃하게 얘를 한 개를 딱 묶어버리고 나머지 4개 총 5개 얘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렇게 5가지 배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m은 어차피 같은 m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순서 바꾸는 거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안 곱해도 되는 좋은 점이 있겠죠. m이 모두 이웃한다. 얘네끼리 순서 바꾸는 거 뭐하러 고려합니까? 원래 3팩토리얼 곱해줘야 되는데 안 곱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순서 바꾸는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i가 2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i 2개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60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37번 봅시다. A, B, C, D, E 5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합니다. 그런데 C, D, E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딱 요 순서대로 배열할 거예요. 요렇게 얘가 붙어있던 이것처럼 C, D, E가 이렇게 떨어져 있든 C, D, E는 어차피 배열을 할 거야. 어디에 쓰든. 이렇게 C, D, E 하든 C, D, 그 다음에 A, B, E 뭐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요. C, D, A, E, B 뭐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요. 얘네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얘네들도 A와 B 사이 어딘가에 꽂혀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 정해져 있는 애들은 제외하고 푸는 게 아니라 순서에 상관없이 X 똑같은 문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 순서 바꾸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렇게 A, B, X 이거 중요한 문제. A, B, X 이렇게 5개의 문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얘를 배열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절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얘네 셋은 절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 취급을 한 거예요. 똑같은 거 취급 안 하더라도 얘네들은 얘네 셋은 절대로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 순서를 바꿔서 얘네마저 마구 배열하는 5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얘네 셋끼리 순서 바꿨던 애들은 다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XX 그죠? 같은 문자 취급했던 얘네들은 얘네들끼리 순서 바꾸는 거 이 안에 이 5팩토리얼 안에는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A, B, E, D, C 뭐 A, B 뭐 D, C, E 뭐 이런 애들도 섞여 있거든요. 얘네들끼리 막 순서 바꾼 애들도 요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 순서 바꿨던 애들로 다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처음부터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해서 얘를 같은 문자라고 해서 줄을 세우고 얘네들끼리 순서 바꿨던 애들을 다시 나눠서 원상복귀 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321, 321 하면 5, 4, 20. 321, 321 약분되면 20까지만 남겠죠? 이거 생각이 안 나면 얘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 유형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알려주긴 했지만 자꾸 까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 그죠? 돌아서 가는 것은 최단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얘가 이렇게
우측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오른쪽으로 6번을 가고 위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을 가야 돼요. 이게 최단 경로예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도 최단 경로죠.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면 안 되고 최단 경로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쪽 위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른쪽으로 6번, 위로 4번을 가야 돼요. 어떻게 가든 간에. 계단식으로 가든 쭉쭉쭉쭉 가든 위로 쭉쭉쭉 갔다가 옆으로 쭉쭉쭉 가든 어떻게 가든 옆으로 6칸, 위로 4칸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만 최단 거리로 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애를 A라고 칠게요. 이렇게 가는 방법을 A라고 치고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B라고 칠게요. 그럼 A를 6번 하고 B를 4번 해야 되겠죠. A 6번과 A 6개 B 4개 얘를 배열해서 가면 돼요. 뭐 이렇게 A, B, A, B 이렇게 가거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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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A, B, A, B, A 뭐 이렇게 가거나 뭐 자기 마음이죠. 어떻게 가든 최단 거리니까 얘 이렇게 총 10개만 선택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문자 10개를 줄 세우는데 똑같은 거 A 몇 개 있어요? 아 똑같은 거 6개 있고 그 다음에 B 똑같은 거 몇 개 있어요? 아 똑같은 거 4개 있고 이만큼으로 나눠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10부터 10, 9, 8, 7하고 6, 5, 4, 3, 2, 1은 뭐랑 약분되겠어요? 밑에 있는 6팩토리얼이라고 약분해서 날라가겠죠. 그 다음에 밑에 4팩토리얼 4, 3, 2, 1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6, 5, 4, 3, 1, 6, 5, 4, 3, 1 다 쓰고 약분하고 하지 마시고 요렇게 그러면 4, 2, 8, 3, 3은 9 그럼 3, 7에 21에다 10 곱하니까 전부 몇 가지 있습니까? 210까지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P를 거친대요. 아 반드시 P를 거쳐라. 그럼 P를 거쳐봅시다.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A에서 P로 간다. 가고 그리고 P에서 B로 간다. 그게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겠죠. A에서 P로 가는 건 몇 가지가 있을까요? A에서 P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A 4개와 위로 올라가는 B 2개 중에 고르면 되겠죠. 지그재그로 어떻게 분포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르십시오. 이렇게 가도 되죠. 물론 이렇게 가도 되지만 분명히 오른쪽으로 4번 그 다음 위로 2번 간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전체 6번 가긴 갈 건데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번 위로 2번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A에서 P로 가고 그리고 B에서 B로도 가겠죠. P에서 B로도 가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몇 번? 하나, 2번. 위로 몇 번? 2번.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오른쪽 2번, 위로 2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총 4번을 이동할 건데 오른쪽 2번, 위로 2번 이렇게. 왜 곱하기인지 알겠죠? A에서 P로 가고 P에서 B로 가고 고고 곱하기. 그죠?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거 계산하면 4, 3, 2, 1 날라가고 6, 5만 남겠죠? 그리고 2, 1 15 곱하기 15입니다. 15 곱하기 얘는 2, 1, 2, 1 5만 남습니까? 4, 3, 2, 1, 2, 1 남기고 2, 3은 6, 6가지 남겠네요. 6 15 곱하기 6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90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3번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B로 간대요. 그러면 그냥 전체에서 P를 거쳐서 가는 것만 빼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전체에서 딱 P를 거쳐 가는데 빼면 P 안 거쳐서 간다는 얘기겠죠. 얼마입니까? 120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에서는요 3번만 줘요.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이것만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전체에서 P를 딱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만 빼주면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차례대로 계산했지만 사실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3번만 나옵니다. 어차피 1, 2 다 계산해야 되는 3번만 나옵니다.
자, 41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구멍이 뻥 뚫렸잖아요. 그럼 거기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로는 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뻥 뚫린 길을 채워줬어요. 뻥 뚫린 길을 채워줬습니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이렇게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뻥 뚫린 길을 채웠어요. 그럼 어디를 반드시 안 지나가야 되냐면 내가 빨간색으로 점 찍어놓은 부분 여기 요 길이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요 길이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저 문제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 빨간 점은 절대 안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 빨간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전체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칸. 얘 A로 칩시다. A가 4개 있는 거예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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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리고 위로 하나, 둘, 셋, 넷. 있으면 위로를 B로 붙이면 B도 4번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A로 B로 가겠죠? A에서 B로 가겠죠? 총 경우의 수는 저 8개를 줄 세웁니다. 그런데 A끼리 자리 바꾸는 것, 저 B끼리 자리 바꾸는 것들은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 몇 가지가 나옵니까? 얘는 8, 7, 6, 5, 8, 7, 6, 5 나오고 4, 3, 2라고 한 번 약분 됐을 테니까. 근데 4, 3, 1이 한 개 더 있네. 그럼 4, 2, 8. 그 다음에 3, 2. 그지? 2, 5, 10에다 7이니까 70까지. 전체는 70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빨간 점을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빼볼게요. 빨간 점 지나는 거 어떻게 구하나? 자, 이렇게 구하겠죠. 여기로 오른쪽으로 1, 2, 오른쪽으로 2번 위로 한번 가면 빨간 점을 P라고 치면 A에서 P를 거치겠죠. A에서 P를 거치려면 어떻게 돼요? 전부 3번 움직여야 되는데 A 오른쪽으로 2번 가는 애 있네. 요렇게 요렇게 계산을 하겠죠. A에서 P로 가는 거.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 거치지 않아야 되는 점을 기준으로 그 점을 거쳐가는 경우를 빼는 거예요. P에서 B로 가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오른쪽으로 2번, 위로 하나, 둘, 셋. 총 5번 움직여야 되겠네요. 자, 총 5번 움직여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2번, 위로 3번 중복되는 숫자들이 있군요. 요거 계산하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3, 1, 2, 1, 2, 1 약분하면 3만 남을 거고 얘는 3, 2, 1 날려버리면 5, 4에다가 2로 나누면 10가지 30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총 70가지에서 거치지 않아야 되는 저 P 빨간 점 P를 거쳐가는 경우를 빼버리면 답은 40가지구나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아야 되는 점이 있다면 그 거치는 점을 그 점을 만들어내서 그 점을 거쳐가는 경우의 수만 빼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유제 42번 하고요. 29페이지에 있는 48번 푸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다 채워넣고 반드시 걔를 거쳐서 가는 경우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또 내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점이 어딜까?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지나지 않아야 되는 점이 어딜까? 이거를 자꾸 많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문제 풀이에 적용을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9페이지에 있는 48번까지 풀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